이번 파트에서는 애니메이션과 효과를 활용해 빠르게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자, 먼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UI 컨트롤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효과로 반응형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 쪽에서 파이어모nkey 레이아웃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모nkey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런 형태로 아주 자유자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위치, 그리고 온라인은 정렬. 자, 마진과 패딩은 부모 자식 간에 이제 텀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엔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기준으로 좀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폼 디자이너에서 컨트롤을 올려놓고서 이러한 속성들을 쭉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컨트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크기에서 계산해서 어떤 컨트롤들은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할지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산 없이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뒤쪽에 데모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컨트롤들을 살펴보면은,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이제 자식 컴포넌트들을 담아서 레이아웃을 이동하면은 자식 컴포넌트도 같이 이동하는 그런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자, 스케일 기능이 적용된 스케일드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컨트롤을 담았을 때 큰 영역일 경우에 스크롤이 생기는 스크롤 박스가 있고요. 이거는 프레임드 스크롤 박스와 일반 스크롤 박스가 있고, 그리고 가로로 움직이는 호리즌 스크롤 박스, 그리고 버티컬 수직으로 이동하는 버티컬 스크롤 박스 등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치가 이미 정의된 레이아웃으로는 뒤에 플로우 레이아웃,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쭉 흐름대로 컨트롤들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레이아웃이고요.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리드로 표시가 됩니다. 자, 플로우 레이아웃은 이런 순서대로 배치가 되고, 중간에 브레이크 같은 것들로 컨트롤의 배치를 끊어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그리드 격자대로 이 그리드 크기대로 컨트롤들을 위치를 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 패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한 영역에서 나눈 그리드에 대해서 각각의 온라인, 즉 정렬할 수 있는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계산기 같은 것들도 이런 걸 이용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포트 3D 그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T 레이아웃 3D 등의 3D가 붙은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3D와 2D를 병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엔처, 포지션 속성들과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New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블랭크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컴포넌트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컴포넌트를 소개하면서 같이 그런 속성들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툴바라는 컴포넌트는, 자, 폼 화면의 상단에 이런 제목이라든지 어떤 버튼을 구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툴바 아래에 버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툴바가 이동해도 버튼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툴바는 일반적으로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정렬, 즉 온라인 속성이 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 속성을 보통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하위에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도
왼쪽에 설정하게 되면은 이 툴바의 왼쪽을 가득 차도록 이렇게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부모 컨트롤, 즉 부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이 얼라인 속성이고요. 자, 그러면은 레이아웃은 가장 심플한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데, 자, 레이아웃에도 버튼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동하면은 자, 이렇게 그 버튼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레이아웃을 왼쪽에 저장을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올려놓을 것인데, 자, 레이아웃과 패널의 차이점은 패널도 마찬가지로 어떤 버튼이라든지 다양한 컨트롤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이긴 하지만, 자, 그 패널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는 거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배경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어떤 컴포넌트를 담기 위한 겁니다. 즉, 레이아웃, 일반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작은 리소스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속성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보톰, 아래쪽으로, 센터, 가운데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속성 중에서 클라이언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나머지 영역을 가득 차도록, 즉 탑이나 레프트, 보톰, 라이트 등의 온라인 속성을 가진 다른 컨트롤들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 나머지 영역을 가득 차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속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프트, 라이트 그런 온라인 속성들이 아닌 그 부모를 가득 차도록 하는 게 콘텐츠 속성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레이아웃 많이 구성하죠. 상단, 좌측, 우측이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영역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돼도 이 컨트롤들의 크기와 탑과 레프트로 되어 있는 컨트롤들의 크기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속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버튼이 오른쪽 아래에 다 두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이 화면이 크고 작아짐에 따라서 이 컨트롤들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리고 보통 리스트 박스도 이런 형태로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상태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런 게 가려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엔처 속성입니다. 자, 엔처 속성은 어디에 고정을 시키는 속성이고, 그 고정을 시킨다는 것은 자, 어떤 컨트롤을 이동할 때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자, 라이트와 보톰 속성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자, 이 상위 오젝트 크기가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위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 되고 오른쪽 아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늘어들거나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레프트와 탑 고정을 풀고 라이트와 보텀 고정을 놓게 되면은 이동할 때 같이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계속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엔처 속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속성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크기가 다른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속성들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속성들은 자, 파이어몽키에서는 스타일 룩업이라는 속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룩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을 할당해서 버튼에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UI들을 아주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에서는 보통 화면을 구성할 때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UI 컨트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자, 탭 컨트롤들은 여러 개의 화면을 이런 형태로 탭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첫 번째 탭에는 버튼을 넣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탭에는 에디트를, 그리고 세 번째 탭에는 메모를 한번 하고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각각의 탭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면을 구성해서 그 여러 개 화면을 이동하면서 사용자들 이동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버튼 두 개를 넣고, 자, 스타일 룩업을 이용해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탭 컨트롤에 탭 인덱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조건을 하나 넣어줘야겠죠. 0보다 클 때.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탭 컨트롤에 탭 카운트보다 작을 때는 탭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잘 되죠. 자, 다음 방법으로는 액션 리스트라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보통 논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자, 액션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그 새로운 액션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자, 새로운 액션을 추가하거나 이 세모 버튼을 누르면은 스탠다드 액션이라고 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표준 액션들이 있습니다. 요 표준 액션들에서는 쭉 보시면 미디어 라이브러리, 카메라를 찍거나 미디어 플레이어 시작하고 스탑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자, 넥스트 탭 액션, 다음 탭으로 이동하는 액션과 이전 탭으로 이동하는 액션, 또는 체인지 탭 액션, 체인 변경할 탭에 인덱스를 설정하는 액션, 이런 액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액션들을 추가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은, 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액션 속성에 프리비어스 탭 액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탭 액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걸 빠뜨렸네요. 자, 탭 컨트롤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프리비어스 탭 액션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넥스트 탭 액션에는 이 트랜지션이라는 슬라이드 방식을 슬라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슬라이드 없이 그냥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 탭, 다음 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탭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 다음 화면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버튼에 구현을 하거나 이런 스탠다드 액션을 선언한 다음에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에서는 리스트 박스, 그리고
리스트 뷰, 이렇게 두 가지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자, 리스트 박스와 리스트 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UI 그 리스트 컨트롤들이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리스트 박스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트 뭐 박스 형태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담아서 목록을 구성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리스트 뷰는 그냥 보는 것 위주로 일정 뭐 정해진 데이터 포맷으로 쭉 그 목록을 보는데 그 특화된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리스트 박스는 더블 클릭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룹 헤더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스트 박스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정도 추가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리스트 박스에서는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는 버튼 같은 것을 라이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도 자, 이런 형태로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는 버튼도 넣고, 그리고 에디트도 넣고, 이런 형태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순히 보는 용도로 구성된 건데, 자, 여기에는 저희가 샘플 소스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바인드 소스를 연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샘플 코드, 샘플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컴포넌트인데, 여기는 샘플 데이터 종류로 비트맵, 작은 비트맵, 그리고 연락처 이름과 타이틀, 이 3가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UI 컨트롤과 이 데이터 컨트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뷰에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리스트 뷰와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록을 눌렀을 때 동기화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텍스트에는 컨택트의 이름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표시가 되죠. 자,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어페어런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 어페어런스는 아이템의 외관을 지정해 주는 건데, 현재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아이템 텍스트만 표시가 되는데, 이 아이템 어페어런스를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 보톰 디테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디테일과 비트맵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미지와 그리고 이름 그리고 타이틀이 있는 목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컨트롤들을 그 아이템 어피어런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다이나믹 어피어런스라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어피어런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어피어런스에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Add New 기능이 있고요. 자, 이미지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이후에는 이 리스트 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토글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가 아니네요. 토글 디자인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시간 관계상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아이템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리스트 컨트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나머지 컨트롤들은, 자, 여기 있는 오프너 샘플 프로젝트에 오브젝트 파스칼 멀티 디바이스 샘플의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는 컨트롤 데스크탑은 아까 보셨던 그런 컨트롤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모바일 컨트롤을 볼 수 있는
네, 이런 샘플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애니메이션에 관한 건데요. 자, 체크박스 1, 체크박스 2, 그리고 버튼에는 각각 플롯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체크박스 1을 살펴볼게요. 자, 플롯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아웃 그리고 뭐 인터폴레이션 이런 특성들이 되어 있고, 자, 플롯 애니메이션이 하는 역할은 이 상위 오브젝트의 이 프로퍼티 네임, 즉 포지션.x를 그 플롯 값을 애니메이션 하는 효과를 합니다. 자, 어떻게? 스타트 밸류부터 스탑 밸류까지. 자, 그리고 이런 트리거가 있습니다. 즉, 이제 체크가 true가 될 경우에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해서 0부터 500까지 가게 되고, 트리거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체크가 풀릴 경우에는 반대로 500부터 0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버티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 스케일이라는 버튼에 나와 있는 것은 스케일.x 그리고 스케일.y 이렇게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담겨져 있고요. 자, 이 렉탱글을 클릭할 때는 자, 이때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아니라 코드상으로 필 컬러를 이 컬러로 컬러 패널의 컬러로 자, 이동을 애니메이션 주는데 2초 동안 그리고 인아웃 그리고 리니어 형태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체크박스를 할 때, 그리고 스케일 버튼을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그리고 아웃됐을 때, 그리고 자, 이런 색상을 변경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색상으로 변경이 되죠. 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이동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건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패스는 SVG라는 포맷으로 이런 선을 쭉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 tPass라는 곳에는 데이터 쪽에 패스 데이터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move, curve 뭐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좌표를 쭉 이동하라라는 이런 거의 표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SVG라고 하는데, 자,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그려진 것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패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패스 데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위치대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마치 선을 뭐 연필로 선을 그리는 것 같은 효과들도, 재밌는 효과들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에서는 자, 매그니피 뭐 자석이죠. 이런 형태로 쭉 이동하는 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들인데, 자, 여기 스무스 매니티피 이펙트라는 이펙트를 활용했고요. 이 이펙트들은 마우스가 무브 될 때마다 이 이펙트의 센터를 현재 위치로 잡아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동할 때마다 돋보기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만들었다가 줄어들었다. 자, 단 코드 한 줄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죠. 이런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접목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재밌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이 스위치를 할 때 이 탭 컨트롤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트랜지션 이펙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부모 컨트롤은 액티브 컨트롤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롯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요 효과를 주게 되는데, 컨트롤이 위치되어 있는 거는 이 이펙트 아래에 플롯 애니메이션이 효과가 되어 있어서 이 넘어간 효과의 프로그레스를 0부터 100까지 쭉 이동을 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을 결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은 쭉 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아주 재밌는 효과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데모는 마지막 데모도 아주 재밌는 데모입니다. 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효과를 이미지와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효과를 주면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책장 넘기기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것도 스와이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한 위치를 잡아주겠죠. 스와이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스와이프 트랜지션 이펙트와 이 패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효과를 활용해 빠르게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살펴봤고요. 뭐 레이아웃 구성하는 거, UI 컨트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과 효과 등을 뭐 제한된 시간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차차 도움말이나 그런 샘플 데모를 통해서 보강해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